봄 소식을 알리는 것 중 가장 으뜸인 것은 아무래도 봄에 피는 꽃인 것 같습니다. 바람이 아직은 차가운 늦겨울에 매화꽃이 피고요. 그 다음에 노란 복수초, 산수유꽃, 생강꽃이 사내들의 앞다투어 피어납니다. 그리고 개나리와 진달래가 바통을 이어받고요. 목련꽃, 봉오리도 등불처럼 봄밤을 밝힙니다. 봄꽃들이 터뜨리는 색깔은 저마다 하얗고 노랗고 또 유난히 붉습니다. 여름이나 가을에 피는 꽃보다 색깔이 정말 진하지요. 겨우내 참 추웠을 텐데 봄꽃들은 혹독한 추위를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견디고 견뎠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빛깔을 터뜨렸을까요? 고난은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또 고난을 극복하게 만들기도 한다지요. 그거를 알고 있어도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 마음을 잘 가다듬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해마다 찾아오는 봄꽃을 보면서 다시 내 마음에 봄꽃 하나 심어봅니다. 전규원의 행복한 라디오 두 번째 방송 봄꽃처럼 여러분 곁을 찾아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 MHz SCN 성서 공동체 FM을 듣고 계십니다. 성서에 사는 분들은 라디오 주파수 FM 89.1 MHz를 맞추시면 되고요. 성서가 아닌 곳에서는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www.scnfm.or.kr로 접속하시거나 팟빵에서 성서 공동체 FM을 검색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생방송과 다시 듣기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서 공동체 FM은 평범한 사람들이 방송하는 라디오입니다. 누구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또 참여도 가능합니다. 나도 라디오 방송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국으로 연락 주세요. 홈페이지로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53-585-126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조금 잠잠해지면서는 집 밖을 산책하기도 했지만 웬만하면 나가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외출하기 좋아하는 저로서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답답한 걸 참지 못하고 나가려고 하면 어머니는 문을 막아 섰습니다. 어머니는 이번 코로나로 특히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땀이 좀 나거나 재채기를 하면 긴장을 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면 누가 제 일상생활을 도울지 너무 불안하신 거지요. 어머니께서 격리된다면 또 마찬가지 상황이지요. 저 같은 중증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면역이 낮으니 어머니께서는 매일 내가 열이 나는지 점검을 하시고 감기 기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계속 뜨거운 물을 챙기셨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코로나에 걸리거나 확진자와 접촉해서 자가 격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활동보조사가 함께 자가 격리됐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일이 아니어서 약간 안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언젠가 닥칠지 모르는 일이라서 깊은 한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으면서 심심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유튜브 보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요즘에는 정치 비평 유튜브를 열심히 챙겨 봤습니다. 어떨 때는 밤을 새워 보기도 했습니다. 재난 기본 소득 이야기, 연동형 비례제 이야기, 청원 운동이 있으면 청와대 게시판에 가서 서명도 하고 주변에 카톡으로 홍보도 하고요. 몸은 비록 집에 갇혀 있고 휠체어에 갇혀 있지만 사회에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두 발코니에 나와 음악을 연주하고 합창을 하면서 서로를 격려했다고 하지요. 여러분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힘든 일이 많으셨겠지만 또 다른 좋은 일을 발견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와도 생각과 마음이 긍정적이면 그 어려움이 반드시 불행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행복해질 수도 있다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JK 김동욱이 부르는 행복의 나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내가 만난 세상 이 코너는 중증 장애인 전규원의 외출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변변한 외출을 하지 못해서 무슨 소식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병원 사택에 살 때 사택 앞에는 잔디밭이 있었습니다. 잔디밭에서 형들과 함께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형들이 제 휠체어를 끌고 다니고 강아지도 함께 뛰어놀고 가을이면 사택 앞 큰 감나무 아래서 부모님과 감을 땄습니다. 형들과 함께 방역차 뒤를 따라다녔던 기억도 납니다. 온 동네 아이들이 방역차 뒤를 우르르 따라다닐 때 형들이 제 휠체어를 밀고 함께 방역차 꽁무니를 따라갔지요. 연기에 기침도 막 하면서요.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행복한 기억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둘째 형은 어렸을 때 저와 많이 놀아줬습니다. 장애를 입은 동생과 노는 게 마냥 즐겁지 않았을 텐데 형은 최선을 다해 저에게 잘해줬습니다. 형은 최근까지도 제가 바다를 보고 싶다 하면 주말에 대구에 와서 영덕이나 구룡포까지 운전을 해서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무엇보다 닮고 싶은 형님.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형님이 오랜만에 대구에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외국 사람들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말을 너무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아무도 한국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어. 답답할 때가 있다고? 그러면은 뭐 회사에 있으면서 있잖아. 말이 통해야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하는지 저렇게 시작하면 된다. 아빠 하고 손 흔들면서 시작하면 되는데 엄마 해도 되고 근데 어쨌든 뭐 일을 다 이제 영어로 하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영어 실력도 늘고 서로 이제 다른 말을 쓰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조금씩 서로 적응해 가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처음에 회사를 들어갈 때는 입사 원서도 내보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를 들어가게 됐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아무튼 있었어 그때 회사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내가 맡아서 일을 하면서 잘 진행이 되고 풀리게 하니까 그러면서 회사 상사들한테 인정을 좀 받기 시작했지. 내가 더 빨리 회사에서 성장하고 내 꿈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좀 필요하겠다. 다른 길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첫 회사 들어가서 5년 뒤에 처음으로 이제 회사를 바꿨고 두 번째 회사에서 옮길 때는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고 내한테 맞는 회사인지를 잘 몰랐는데 이제 회사를 한번 옮겨보니까 내가 어떤 회사를 가야겠다라는 게 좀 이제 파악이 되고 좀 내한테 더 맞는 회사, 내 꿈을 더 이루기에 좋은 회사,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회사로 옮기고자 해가지고 세 번째 회사로 옮기게 됐어.
네 번째 회사는 진짜로 스카우트가 된 게, 내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자기가 그 회사에 있는데, 내가 와서 그 회사하고 자기를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네 번째 지금 회사로 옮기게 됐어. 한 회사에서 유명해지는 게 내한테는 큰 의미는 없고, 나는 뭐 TV에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전혀 관심이 없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건 더더욱더 관심이 없고, 내가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는 회사,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나하고 맞는 회사, 그런 회사 같으면 내가 오랫동안 다닐 수도 있고, 회사라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 그 밑 안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그거는 계속해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야 다들 누구나 나는 이 회사에서 오래 다니고 싶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것 또한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다. 해외로 스카우트 되고 능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서 저는 형님이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다음 인생 계획도 궁금합니다. 저도 장애가 심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들어가 동료들과 함께 일도 하고 회식도 하고 그렇게 평범한 회사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형처럼 해외로 일하러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카와 형수님도 한번 만나 보실까요? 수연아, 응? 싱가포르 생활은 재밌어? 응. 좀 더워. 더워? 더워서 계속 에어컨 틀고 자. 집은 어때? 집은 좋아. 학교 생활이 재밌어? 어떻게 됐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그리고 또 같이 놀기도 잘해. 학교 생활 지금 2학년이지? 응, 2학년 올라가지? 응. 그러면 1학년 생활은 어땠어? 이때까지? 1학년 생활은 어땠어? 내가 제일 처음 했을 때 내가 제일 좀 부끄러워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학교 시작했을 때 이제 자기 이름 설명하고 먼저 선생님들 이름 알게 선생님들부터 시작 그 다음에 계속 친구들 돌아가면서 내 차례가 될 때까지 하면서 이제 끝 되면 이제 이제 우리 이름 다 아니까. 앞으로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서 친해지고. 그러면 장래 희망도 있어? 그거 모르겠어. 처음에는 예. 날씨도 너무 습하고 많이 더워가지고 예.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막 도연이는 애기니까 막 계속 움직이는데 막 이틀인가 만에 막 온몸에 땀띠가 다 나고 수연이도 하루에 덥다는 얘기를 한 100번씩 말했던 것 같아요. 엄마 더워, 엄마 더워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도 형은 회사 가고 제가 아이들 보고 아무도 모르는 데 있으니까 예. 좀 걱정되기도 하고 좀 긴장되기도 했었는데 뭐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아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수연이도 학교 잘 다니고 하니까 이젠 또 되게 한국처럼 편안해졌어요. 싱가포르이. 말 같은 거 있잖아요. 영어. 네, 싱가포르는 예. 영어 쓰죠. 영어를 많이 중국어도 쓰는데 예. 저희는 이제 중국어는 못하니까 영어를 주로 하죠. 또 그냥 뭐 슈퍼 가서 물건 사거나 이런 간단한 영어는 쉬운데 수연이가 학교 다니니까 학교 가서 막 선생님이랑 상담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나는 계속 거네. 부딪히면서 그냥 하는 거죠, 뭐. 살아야 되니까. 살고 애들 키우고 해야 되니까. 애들 키우기가 좀 어렵지요? 아니요, 싱가포르가 근데, 예. 일단, 더운 나라니까, 주변에 막 수영장 같은 물놀이 할 때도 많고, 예. 또, 한국에 많은 미세먼지도 없고, 공기도 너무 깨끗하고, 해가지고, 애들이 살기에는 되게 좋아요, 한국보다. 아. 그래도 힘든 점이 힘든 점은, 좀 있지 싶은데. 힘든 점은, 이제 저희 가족만 딱 간 거니까, 예. 뭐, 혹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애들이 아프다거나 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예. 애들을 어디 맡겨둘 때나 봐주실 분이 저희밖에 없다는 거죠.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다는 거죠. 민들. 주민들하고도 친하게 많이 네, 한국 친해졌는가 봐요. 가족들이 몇 가족 있어서 예. 또 수연이 같은 또래 이제 친구들 뭐 형아들이 있어가지고 네. 같이 수연이는 같이 매일 형아들이랑 축구하고 또 뭐 수영하고 엄청 잘 지내요. 네. 좋겠다. 맨 처음 형수님을 봤을 때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나도 형수님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이 형수님이 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도 형수님이 생겼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형수님과 저는 동갑내기여서 좀 더 친해지고 싶었는데 아직은 그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연이, 도연이 두 조카를 아주 예쁘게 키워준 형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보실 분은 엄마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 40년 동안 한 번도 내 곁에서 떨어져 있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엄마는 눈빛만 봐도 표정만 봐도 엄마 마음이 어떤지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엄마 속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는 엄마가 어떻게 생각할지, 나는 무슨 말을 준비해야 할지 까마득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친하면서도 그 무게만큼 어려운 사람,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어릴 때는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이제 이래 하면은 네가 잘 커서 자유롭게 좀 다니고 이런 희망이 있었고 그래서 힘든 줄 몰랐어. 그 다음에 네가 성장기를 좀 지나고 자라고 난 뒤에는 내가 어떻게 맞춰줘야 될지 그냥 먹는 것만 신경 쓰고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지금도 네가 다 자랐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 왜냐하면 네가 자유롭게 다니지를 못하니까 지금도 어떤 보살펴줘야 되는 이제 그런 걸로 완전히 자라서 네가 성인으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를 가지긴 했는데 이제 몸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 부분만 걱정하지 지금도. 그러면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저를 만약에 독립을 시킨다 하면은 하시겠습니까? 독립한다고 네가 가면 하면은. 해도 돼. 근데 경제적인 요건이나 또 네 건강이나 이런 게 좀 이제 완전히 해결되려 하면 조금 이제 어려움이 많지 싶어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또 내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고
가족들이 다 동의를 해야 돼. 아, 동의를 응. 해야지만.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말 못해. 말은 못해. 왜냐하면 위에 형들이 있어서 네 지금 형편이 어떤 식으로 내놔고 가지고 네가 살면 살지만 더 이제 못해질까봐 그게 이제 식구들 생각이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내년에 혹시 나간다면은 내 보내시겠습니까? 그래. 뭐 조건이 가능하다면 나가도 돼. 근데 안 되는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고 가야 돼. 무조건 나가는 게 다다 이 목적이 다 그런 거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네가 나가서 행복하지 않으면 다시 들어와야 돼. 그러면은 좀 앞으로는 저의 바라는 점. 예. 난 건강하면 돼. 건강하면 되고요. 안 아프고 안 다치고 건강하면 그 이상 안 바래. 근데 이제 얘도 나이가 이제 많이 차서 이제 내에 대해서 이제 내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나도 니한테 물을게. 그래도 되나? 곤란해? 그거는 좀. 그래 알았어. 엄마는 언제나 선아 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앞으로는 엄마가 제 걱정을 많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몸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로 자주 다치기는 합니다. 엄마는 제가 다치는 게 너무 견디기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잔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집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님들은 제가 독립을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걱정은 언젠가 제가 넘어야 될 산입니다. 하지만 제 가족은 제게 또 기댈 언덕이기도 합니다. 가족 하면 드는 기분이 뭐냐고 PD님이 물었습니다. PD님은 미안함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따뜻함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가족은 가장 따뜻한 존재입니다. 가족이 먼 친척보다 못하다는 사람들도 많은 요즘 가족은 저에게 세상의 따뜻함이 뭔지 가르쳐 주는 사람들입니다. 저 이 정도면 복 받은 거 맞지요? 저희 가족들 이야기를 마치면서 엄마의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송창식의 슬픈 표정 짓지 말아요입니다. 슬픈 얼굴 짓지 마.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적어 놓으면 참 좋을 텐데 읽을 수도 없고 손도 쓸 수 없으니 대본으로 써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녹음을 해놓는 겁니다. 방송 내용이 떠오를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고 그렇게 녹음을 했던 파일을
하나하나 다시 들으면서 방송을 준비합니다. 잘 보지는 못해도 잘 들을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걷지 못해도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내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너무 많아서 어떨 때는 장점이 모두 숨어 버릴 때가 있는데요. 방송을 하면서 그동안 가물가물 잊고 있었던 제 장점을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전규원의 행복한 라디오 두 번째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